반갑습니다. 저는 장봉근입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유서구 대표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그 약사 출신으로 기존의 그 양약이라고 하는 현대의학과 한약 그리고 이제 건강식품 뭐 이런 부분들을 섭렵을 하면서 제가 과연 어떤 처방, 어떤 약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서구 대표님과의 그 만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R&D를 하는 사람이고, 연구 개발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 연구 개발한 물질을 직접 제조를 하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와 철학이 유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우리 인간을 위한, 인간의 생명을 위한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였고, 거기에서 자연치유라고 하는 공통점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수건이었던 이 자연치유사를 전국의 많은 가정에 보급하는 거였고, 또 그의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건강을 위한 그런 철학이 확산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3,000번 넘게 강의를 했고, 임상실험을 1,000번 넘게, 논문에 200편, 사실 연구비에 쏟아붓은 자금도 거의 150억 가까이 쏟아붓으면서 여기까지 매진을 했는데, 사실 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는 저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이 전문가들의 영역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 전국에 있는 한의원 병원 600여 군데에 저희 자연치유 시스템과 물질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일반인들에게 이제 전달되기는 건 미흡하다고 하는 부분들이었고, 또 이런 부분들에 유 대표님께서 아주 강한 확신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질과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고, 유 대표님은 그런 물질과 프로그램을 받아서 자연치유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 분모 속에서 우리 두 회사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자연치유를 이해하고 또 자연치유사가 되시고, 이 부분들이 건강과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독과 재생으로 자연치유하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인간의 세포는 약 10억 개로, 10조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세포가 10조 정도의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가 매일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0만 개가 죽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면 200만 개가 죽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면 사실은 다 뇌경색 환자가 되고 치매 환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왜? 재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세포 안에 재생을 시키는 인자세포가 있는데, 그 줄기세포라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그게 계속해서 세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세포를 만드는 힘이,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기억력이 약해지고 뇌 활동이 떨어지면서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님께서 받은 그런 힘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힘이 약하다, 이런 경우는 유전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에 잘 걸리는 사람, 심근경색에 잘 걸리는 집안, 뭐 위가 약한 집안, 이런 것들은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해독을 시키는 힘, 하나는
세포를 재생을 시키는 힘이에요. 이 두 가지의 힘이 강하면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연구된 결과로는 16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160까지 사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저마다 다 체질이 틀리고 유전력이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40대 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에 죽기도 하는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원래 80, 100까지 살 수 있는 분이 이 해독과 재생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병이 13,200가지가 있습니다. 13,200가지의 병 중에 병이 왜 생기는지, 병이라는 게 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약사기 때문에 한 지금 30년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병은 왜 생기느냐면 세균이나 미생물, 우리 이번에 뭐 사스라든지 뭐 중동 인플루엔자, 메르스 이런 거 있었죠. 과연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병의 원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3,200가지의 병은 대부분 만성질환인데 그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니고 여기에 보시는 약, 가공식품, 화장품 이 세 가지가 모든 병의 80% 정도를 이 세 가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약이 병을 치료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의아심을 갖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질병의 원인은 잘못 알려져 있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바르는 것이 질병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바르느냐에 따라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병을 치료할 수도 예방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이게 약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을 일시적으로는 편하게 하지만 장기간 3일 이상 복용할 경우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든다. 약은 최단 기간 최소 용량을 복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상담을 한 분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약을 드시고 감기약을 드시고 암에 걸리신 분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병도 엄청나게 많은데요. 감기약은 3일 이상 먹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기약을 3일 이상 먹게 되면 그 감기약 성분이 간, 골수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그 파괴는 다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다시 재생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파괴가 된 상태에서 뭐가 오느냐면 간암이나 또는 췌장암이나 또는 골수암, 백혈병 이런 병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은 3일 이상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이 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학설이 아니라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에 보고가 되고 FDA 보고가 되어 있고 후생성에 보고가 된 사실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논문에나 보고서 책자에 주석은 달지 않았습니다. 혈압 강화제는 심장마비와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혈압을 낮추는 게 좋으냐 높이는 게 좋으냐 그 판단을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되냐 무엇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혈압약을 왜 먹습니까?
네? 왜요? 네? 왜? 혈압을 왜 낮춰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다 한결같이 혈관이 터지니까 그래요. 그죠? 혈관이 터지니까 혈압약을 먹어서 혈관이 안 터지게 만든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니까 혈관은 안 터지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뇌세포가 죽어요. 왜 그러겠어요? 피가, 혈압이라고 하는 건 심장의 힘에 의해서 피가 도는 거죠. 도는 힘이죠. 그런데 혈압약은 대부분 심장의 운동을 약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장의 운동을 못 뛰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피가 이렇게 팍팍 돌다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천천히 돕니다. 피가 천천히 돈다는 것은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뇌경색이라고 하죠. 뇌경색. 그래서 혈압약을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최근 40년 동안 예전에는 중풍 환자, 중풍이면은 환자 중에 뇌출혈 환자가 80%였어요. 근데 지금은 뇌경색 환자가 80%로 바뀌었어요. 왜? 혈압약 때문에. 그래서 전혀 사망률을 줄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원래 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오래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우리가 저 약 먹어서 빨리 죽는다면 약 먹겠어요? 절대 안 먹죠. 안 먹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혈압약을 써서 과연 수명이 연장됐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학계에서는 오히려 수명이 5년에서 10년 정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혈압이 높은 사람, 그런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혈압약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점점 의사들 사이에서도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에서는 약을 판매가 안 되면 제약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제약회사에서는 계속 문제가 없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도 3배 높아지고 뇌경색에 걸릴 가능성도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막혀서 죽는 거하고, 뇌경색으로 죽는 거하고 뇌출혈로 죽는 거하고 죽는 건 똑같죠. 하지만 뇌출혈로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려면 혈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냐면 20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혈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혈압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나이가 한 50, 60 이렇게 중년, 장년으로 갈수록 혈압은 어느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피를 돌려주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한 150 정도의 혈압, 그러니까 50대, 60대 이 혈압이면 아주 액티브하게. 하지만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것은 혈관이 안 터져야겠죠. 그래서 그 혈관이 막히지 않게 해야 되고 혈관을 탄력성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생동감 있게, 생기 있게, 건강하게 살려면 약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몸 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들이 또 많이 먹는 약이 당뇨약이에요. 이 당뇨약은 무조건 먹으면 일부러 췌장을 압박을 해가지고 췌장을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나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7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의 부작용은 치명적입니다. 모든 우리 몸의 염증을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관절염, 위염, 췌장염, 혈관염, 신장염 다 당뇨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뇨약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병은 약부터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심코 먹는 진통소염제 있습니다. 개보린, 사리돈, 타이레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판매 금지까지 내려치고요. 외국에서도 슈퍼에서는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 약들입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너무나 심각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혈계통 쪽에 백혈병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진통소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먹여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마트에도 팔더라고요. 이 대형 마트에 보니까 우리가 진통제를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이 진통소염제는 고혈압과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 같은 암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모든 감기약에는 이 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통소염제가. 그래서 감기약을 한 달 동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췌장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인데 감기약을 일주일 동안 이 병원에서 처방받고 안 나오니까 또 이 병원 가서 한 달 후에 췌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감기약의 이 진통소염제가 모든 고혈압이라든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암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항암제가 암을 잡는 거죠. 근데 이 항암제를 써보니까 다른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장암이 있었는데 대장암의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간암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 항암제가 아주 강력한 발암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항암제는 암세포만 잡는 게 아니죠. 네, 정상세포도 다 죽입니다. 그 죽이는 과정에서 DNA가 바뀌면 암세포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의 약,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항암제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되고 꼭 쓸 일이 있다면 아주 단기간 최소량을 써야 된다. 이렇게. 가공식품. 우리가 이제 먹는 겁니다. 어떤 게 가공식품이냐면 우리가 집에서 해먹는 모든 이런 식품들을 가공식품이라고 해요. 뭐 튀기거나 굽거나 뭐 이런 것들. 꼭 인스턴트만 가공식품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가공식품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직접 우리가 가열하거나 굽거나 튀긴 거. 가장 대표적인 게 구이죠. 튀김과 구이예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과자, 음료수,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발암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잘만 먹어도 암에 안 걸리고 병에 안 걸릴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발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 두 가지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음식을 오늘부터 드실 때는 벤조피렌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는지 이 두 개를 꼭 확인하고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수치로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일단 갈색으로 변했다. 음식의 갈색으로 변했다. 또는 검은색으로 변했다. 이것은 벤조피렌이 100% 나오는 겁니다. 네. 일단 구웠다. 튀겼다. 이런 벤조피렌 100%입니다. 누룽지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벤조피렌. 있습니다. 일단 갈색으로 변했죠? 갈색으로 변한 것들은 다 벤조피렌이 있습니다. 탄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탄 것은 101%입니다. 이게 탄 것을 먹으면 암에 걸리는 게 바로 이 벤조피렌 때문에 그러고, 그럼 커피는 어떨까요? 커피. 네? 커피에 벤조피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커피가 구웠느냐, 튀겼느냐, 커피 구워요, 안 구워요? 네? 볶는 거하고 굽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아니, 굽는 거하고 볶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볶는 것은 약간 약한 불에서 굽는 것을 볶는다고 하고 굽는 것은 좀 센 불인데 커피는요, 220도에서 볶아요. 그리고 커피는 원래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커피 빈이라고 해서 파란색인데 그 엄청나게 떴고 쓰지가 떫어요. 못 먹습니다. 이것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로스팅. 로스팅을 하는데 굽는다는 뜻이죠. 쭉 구워가지고 새카맣게 데웁니다. 새카맣게 데워. 완전히 데웁니다. 이 커피 굽는 기술자를 뭐라고 하죠? 바리스타라고 하죠? 네. 커피 굽는 기술자를 바리스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커피를 구울 때 벤조피렌하고 또 하나 생기는 게 있는데 두 번째로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인데 이 발암물질은 아주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소다, 구수하다 이러면은 100%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참기름 고소하죠? 발암물질입니다. 예? 아, 먹을 건 있는데 앞으로 조심해서 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볶지 않는 참기름 앞으로 그렇게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악마의 향기라고 하죠. 커피는 향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커피는 원래 써요. 향이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근데 그 향이 구수하다고 하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안류 있죠, 시안류를 이렇게 불로 가열하면 거기서 아크릴아마이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름에는 아크릴아마이드가 들어있고 여기 보시면은 감자 튀김 있죠. 감자 튀김, 그 다음에 시리얼, 커피, 크래커, 그 다음에 빵도 굽죠. 빵도 고소하잖아요. 무조건 고소한 거에는 다 발암물질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먹을 게 없으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먹으면 바로 독약에 먹은 것처럼 농약을 먹은 것처럼 바로 즉사하지는 않지만 점점 세포가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년 뒤에 저항력이 센 사람은 30년 뒤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은 3년 뒤에 암이나 다른 만성질환들이 발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하고자 할 때는 가공식부터 끊어야 됩니다. 암에 걸려 있거나 루푸스에 걸렸거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렸거나 이런 심장병, 당뇨병 있는 사람들 가공식품부터 끊으면 50% 치료됩니다. 근데 이걸 못 끊죠. 담배를 못 끊는 것처럼 끊기가 진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이 이것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시면 우리가 앞으로 조심할 수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 다니십니까? 예, 제가 요즘에 위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혈압이 또는 당뇨가 또는 간에 지방이 있어서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다. 이것은 약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는 심하면 수술, 외과적 수술, 내과적 처방을 받는데 외과적 수술은 빼놓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말입니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겔포스를 먹었어요. 속이 안 쓰리죠? 고쳐집니까? 아니죠. 겔포스를 먹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왜? 겔포스, 원래 위는 쉬어야 돼요? 떨궈야 돼요? 쉬어야죠. 위산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강산성이에요. 여기는 pH라고 해서 1.2에서 2.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헤리코박터 균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만약에 내가 저산증이라는 것은 산이 안 나오는 병인데 위산 과다증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위산이 많은 사람은 절대 암에 안 걸립니다. 위산이 없는 사람만 암에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위장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에 산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헤리코박터 균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리코박터 균이 딱 박힙니다. 위벽에. 박히면은 처음에 100마리였다가 나중에 위산이 안 나오면 10,000마리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이 헤리코박터가 우리 몸에 달라붙었고 영양분을 뽑아먹으니까 우리 몸에서는 얘를 죽여야겠어요? 안 죽여야겠어요?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우리 몸에서 균을 죽이는 그런 세포를 백혈구라고 하죠. 이 백혈구 가서 얘를 죽입니다. 죽이는데 정확하게 사격을 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얘들이 아직 재래식 병기를 쓰고 있어요. 재래식 총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화염방사기 있죠? 이걸 막 쥐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염방사기로 그 세균을 죽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헬리코박터균도 죽지만 그 옆에 있는 세균들이 다 죽습니다. 아니, 그 세포들이 죽으면서 거기에서 궤양, 암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코박터가 직접적인 암의 원인이 아니고 헬리코박터가 많으면 헬리코박터를 죽이는 과정에서 암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데 헬리코박터가 많아지는 이유는 유산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유산 과다가 문제가 아니고 유산이 적어. 그래서 우리가 속이 쓰리고 아플 때는 약을 먹는 게 아니고 왜 속이 쓰린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유의벽이 헐었거나 그랬었습니다. 이게 그럴 때는 자극성이 없는 음식을 먹어서 보름 정도만 자연 치유하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커피 계속 마시면서 어떻게 유의벽 헐은 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약물 치료는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 먹으면 머리 아픈 게 싹 없어지죠. 이게 안 아픈 것처럼 보이지만 악화되는 중이에요. 혈관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발이 떨어지면 다시 혈관이 넓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진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제거시키지 못하고 염증의 원인을 제거시키지 못하고 약물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만 치료해 주는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지붕에 구멍이 났어요.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은 구멍을 통해서 빗물이 방 안으로 다 들어오겠죠. 현대의학은 방 안에 든 그 물만, 빗물만 닦아내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다시 비 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적시죠. 다시 닦아야 됩니다. 이 치료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지붕을 수리하는 새로운 세포로 이 구멍난 조직을 다시 복구해주는 이 방법을 근본적으로 써야 된다.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오늘 주제인 자연치유라는 건 뭐냐? 회복되어 아프지 않고 아주 행복한 상태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완벽한 건강 상태라고 하고 이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자연치유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물질은 약이 아니고 자연치유 물질. 예, 바로 그 물질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유불급,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상태, 이 상태가 좋은 상태입니다. 영양실조라고 들어보셨죠? 영양실조가 영양이 과다한 겁니까? 영양이 부족한 겁니까? 예? 부족한 거예요? 그럼 영양 결핍은 뭐예요? 예? 영양실조라는 것은 실조, 조화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양이 과다하게 되거나 영양이 아주 부족하게 되거나 이 상태를 영양실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하다. 뭐 이런 상태에서 걸리는 병이 폐결핵입니다. 옛날엔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죠?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죠? 영양이 넘칩니다. 너무나 많은 물질이 들어와서 쌓여요. 쌓이다 보니까 그게 뭘로 돼요? 지방이 되죠? 그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간,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다 지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실조는 영양이 부족하거나 영양이 과다하거나 이 상태를 영양실조라고 하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실조라는 게 있는데 면역력이 중간에 있어야지 너무 강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너무 강하면 모조리 죽입니다. 내가 면역이 너무 강하면 몸에 들어오는 걸 모조리 다 죽여요. 다 죽이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살려둘 만한 건 살려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네 것, 내 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우리가 피하 구별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너무나 센 경우에는 이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 적이기 때문에 다 죽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유산균도 죽입니다. 유산균은 몸에 좋은 거죠. 이것도 다 죽여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명도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면역이 떨어지면 암에 걸리고 면역이 너무 올라가면 이게 바로 아토피, 알레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밸런스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건강이고 이게 바로 치유라고 하는 거. 예. 치유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자연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꼭 한 번은 이렇게 치료는 과정인데 우리 명현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죠? 호전 반응, 명현 반응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반응을 우리가 치유 반응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직 아파요. 아픈데 회복되는 중이에요. 내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픈데 약을 안 먹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으면서 반신욕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스르륵 아픕니다. 아프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 아픈 게 없어지죠. 예, 이게 바로 치유되는 힘이에요. 약을 쓰지 않고 저절로 없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치유 반응은 항상 어느 정도는 통증과 염증 그리고 발열, 부종 이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을 수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은 굉장히 좋은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통증, 발열, 부종, 출혈, 가려움증, 홍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7년 3.7년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이게 의학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3.7년이 10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난 수명입니다. 고작 3.7년 늘어났답니다. 아니 그때는 40밖에 못 살았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80, 90 넘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유아 사망률이 많았어요. 영유아,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먹을 게 없습니다. 영양 부족이죠. 그 다음에 추위, 영양 부족에다 그 다음에 그때는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없었어요. 네? 버리는 물, 먹는 물이 구분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이질, 콜레라 이런 수질 오염이 많이 돼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빼면 사실은 현대의학은 수명 연장에 실패한 겁니다. 똑같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유아 사망률을 제외하면 100년 전과 평균 수명은 거의 비슷하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마이너스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때보다 잘 먹죠. 잘 먹죠. 그때보다 건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죠. 그러면 오히려 현대의학은 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다. 수명 연장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작용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또 놀라운 통계입니다. 10년 동안 200%가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현대의학이 성공하고 성공적인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었고 진단기술,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 왜 10년 동안 200%가 늘어났습니까? 10년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획기적으로 기계 문명, 물질 문명, 의학 문명, 기술 모든 게 다 발달했는데 왜 200%나 늘어났을까요? 이게 바로 100만 명입니다. 지금은 120만 명까지 육박했습니다. 이게 암 환자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암 환자입니다. 늘어났습니다. 의료 수준이 발달했는데 암은 급증하고 있다. 왜? 약물. 여기에 첫 번째가 약물입니다. 약을 너무나 많이 먹습니다. 제가 상담을 한 50만 명 하면서 느낀 거지만 60이 넘어가시면은 보건소에서 약을 공짜로 주죠? 네? 공짜로 주니까 보건소에서 약을 진짜 한 보따리씩 가져옵니다. 그 집에 가보니까 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약을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 환경오염 다 시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물, 가공식품, 과다한 섭취,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 실제 암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우리가 과다한 약물 섭취라는 거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입니다. 저도 이 통계를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인구가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인구라는 것은 실제 소득을 올려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 노동 인구인데, 이 노동 인구가 2천만인데 우리나라에 환자가, 만성병 환자가 2천만 명입니다. 놀라셨죠? 진짜 2천만 명입니다. 지금 통계에 잡혀 있는 게 2천만 명입니다.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가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치매약, 그다음에 암, 관절염, 자가면역 질환, 알러지 약을 지어 먹은 사람이 2천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환자들이죠? 거의 다 환자입니다. 놀라운 일. 왜? 누구의 책임인가? 예. 누구의 책임입니까? 무지에서 오는 것, 무지.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주고 있고, 또 그걸 방치해 놓은 정부의 책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무엇이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고 내 건강만큼은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 목숨과 건강은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먹고 바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하고 의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병이 급증하는 이유는 약, 가공식품, 화장품, 환경오염 수입니다. 첫 번째가 약의 오남용, 두 번째가 굽고 튀기고 넣고 합성 첨가물을 넣고 이렇게 해서 이 가공식품이고, 이 화장품은 지금 발암물질이 850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남자들보다는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데 지금 하루에도 발암물질을 최소한 50가지는 얼굴에 바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또 깜짝 놀랄 만한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약과 우리가 먹는 비타민은 다 석유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당뇨약, 혈압약, 항암제 다 석유에서 만듭니다. 진통제 다 석유에서 만듭니다. 석유 아시죠? 네, 석유. 우리 그 석유입니다. 땅 밑에 있는 화석유 올려서 석유로 만듭니다. 우리가 먹는 비타민 있죠? 네, 다 거의 99%가 석유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약과 비타민, 합성 비타민은 석유에서 만든 합성 물질로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합성 물질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다 이물질로 인식이 되고 독소로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내뿜습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이라는 말은 앞으로 멀리해야 됩니다. 합성. 공장에서 뚝딱 해서 만들어낸 거 있죠. 비타민도 합성은 안 된다. 응? 비타민도 합성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유재석이 광고하는 비타민 C 있죠. 그 합성이에요, 천연이에요? 네? 유재석이라고 하는 뭐 연예인을 제가 뭐 특별한 감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그 정도로 유명한 비타민도 합성이라는 겁니다. 합성입니다. 그건 석유에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옥수수로 만든, 옥수수에서 합성해서 만든, 합성이 일단 들어가면 그게 석유든 옥수수든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왜 약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음식을 먹는 음식, 먹는 약, 먹는 비타민, 모든 걸 천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관절이 아프고 막 허리가 아프고 그러면은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껍질을 이렇게 떼가지고 그 껍질을 갈아서 즙을 내서 먹으면 통증이 없어졌어요. 실제 버드나무 껍질에는 그런 통증을 없애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껍질을 먹으면 너무 속도 하나도 안 아프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성분에서 아스피린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만 따로 합성을 해서 근데 버드나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석유에서 아스피린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그걸 먹으니까 통증은 없어지는데 혈관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스피린의 부작용이에요. 혈관이 터져버립니다. 혈관이 터지고 이 위가 헐기 시작해요. 혈관이 터지고 위벽이 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스피린 먹으면 뇌경색은 안 오는 뇌출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지 말아야 될 10가지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항생제, 아스피린, 소염 진통제, 항암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될. 왜? 3일을 먹어도 다 얼어버립니다. 저희가 실험해본 바에 의하면 다 얼어요. 뭐 위만 하는 게 아니라 혈관까지 다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드나무에도 아스피린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버드나무 아스피린을 먹으면 헐어요, 안 헐어요? 왜? 천연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식물에서 즙을 짜서 그걸 추출해서 먹는 걸 천연이라고 하고, 천연이 아닌 것은 공장에서 뭐 그 촉매나 뭐 이런 거 약물 넣어가지고 합성해서 만드는 걸, 이런 것을 대량 생산하는 것을 합성이라고 하는데 왜 합성을 썼을까요? 싸니까. 그리고 싸게 만들 수 있고 많이 공급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천연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비싸지만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천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약이냐, 자연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천연, 자연, 치유,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이 아닌 자연 치유를 선택하자. 자연 치유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인간의 나이가, 제가 인간의 나이를 한번 쭉 봤습니다. 인간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일까? 그리고 제 몸속에 있는 아메바의 나이는, 백혈구의 나이는 몇 살일까? 봤는데, 제 나이가 50억 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 나이도 50억 살입니다. 다 50억 살이에요. 왜냐하면 50억 플러스 50이나 50억 플러스 80이나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50억 살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속에 가장 오래된 세포가 살고 있는데 그 세포의 이름이 백혈구예요. 그 백혈구가 나이가 몇 살이 되냐면 50억 년이 된 거예요. 그 50억 년 된 백혈구가 그냥 껍데기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세포 조직만 갈아타면서 유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이제 생명을 마칠 때, 우리 몸이 죽을 때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게 바로 백혈구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진화 구조는, 치유 구조는 바로 이 백혈구에서 오는 겁니다. 그 50억 년 동안 내 몸에 들어오는 이물질, 50억 년 동안 내 몸에 들어오는 독소, 세균, 내 몸에서 발생하는 나쁜 세포들을 그 50억 년 동안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를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경험에 의해서, 진화된 경험에 의해서 그런 기록을 바로 우리 몸속에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의사세포가 있다는 거죠. 그 의사세포의 이름이 바로 백혈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혈구한테 힘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는 거죠. 50억 년 된 숙달된 의사예요. 수술도 할 수 있고 약물 치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사에게, 그 백혈구라는 그 우리 몸의 훌륭한 의사에게 힘을 주어서 내 몸의 병을 치료해 주는 게 바로 이 자연치유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낫는 것 같지만 감기 그대로 두면 낫죠? 낫습니다.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게 더 오래 걸려?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약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감기는 어차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주일 동안 그 감기 바이러스를 죽인 세포가 있겠죠? 그 세포가 뭡니까? 백혈구예요. 그러니까 백혈구의 힘이 딸리면 일주일이 아니라 보름도 가죠. 아니면 죽기도 합니다.
감기 걸려서 죽기도 해요. 백혈구에. 그것은 백혈구에 힘이 딸려서 죽은 거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몸에게 그런 허약 체질, 타고난 그런 허약 체질에게 약을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약을 주는 순간 그나마 힘이 없는 백혈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지금 금붕어 있죠? 금붕어가 있습니다. 금붕어에게 저기 고혈압약이나 당뇨약, 그 다음 진통소염제 떨어뜨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독소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그 백혈구, 약한 백혈구 어떻게 되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몸이 약할 때는 약을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 생각을 해보시죠. 어항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나무젓가락 하나만 떨어뜨려도 죽습니다. 나무젓가락 바로 실험해 보시면 돼요.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어항에 한번 1시간 동안 놔둬보세요. 붕어들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나무가 독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합성 젓가락이죠. 표백제를 듬뿍 묻혀서 하얗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표백제가 풀리면서 다 죽이는 겁니다. 어머님들 막 그 표백제 얼마나 많이 쓰세요? 목욕탕 청소하지, 화장실 청소하지, 예? 싱크대 청소하지, 손에 있는 세포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혈관으로 흡수되겠죠? 백혈구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많이 하시고 음식을 많이 하신 어머님들이 암에 잘 걸립니다. 문 딱 닫아놓고 고기 굽고 요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다 연기거든요. 연기가 돼 코로 다 들어옵니다. 제가 재작년에 600명의 암 환자, 아니 거의 1000명의 암 환자를 상담했는데 그 중에서 600명이 폐암 환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 300명이 여성이에요. 그 중에 90% 이상이 담배를 안 피신 분이고 그 중에 90% 이상이 가정주부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폐암에 안 걸리려면. 이러셔야 돼요. 나오셔서 이러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 닫아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석고보드에서 나오는 방사선, 시멘트에서 나오는 방사선, 그 다음에 요리할 때 나오는 연기, 바람 연기들입니다. 다. 아까 거기 화장실 청소할 때 락스, 그 냄새 있죠? 다 발암물질입니다. 이걸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니 오래 살겠습니까? 오래 못 삽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래 사시려면 아파트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일을 하셔야 돼요. 예. 하여튼 이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약을 절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의 힘으로, 자연의 힘에는 백혈구의 힘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백혈구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백혈구에게 힘을 주는 방법, 무엇을 백혈구가 좋아할까? 백혈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혈구. 약이라고 그랬죠. 백혈구는 약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제일 싫어하는 약, 뭐겠습니까? 그 약만 들어오면 백혈구 다 죽습니다. 뭘까요?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암 환자들을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항암 치료 받고 나면 백혈구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데 힘이 없으니까. 머리카락도 다 빠지죠. 그래서 감기도 잘 걸리고. 그래서 면역결핍증이 생겨서. 그래서 후유증으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항암제는 백혈구를 다 죽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센 게 진통소염제.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몸이 힘들고 약하고 처질 때는 절대 약을 쓰면 안 된다. 그때는 정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영원히 퇴원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자연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연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병들면 또 자연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 가까이 해서 내 몸에 있는 백혈구의 힘을 키워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있는 병덩어리들이 사라지는 이것을 자연치유라고 하고, 이것은 자연의학이라고 그래서 그냥 대체요법이나 민간요법이 아니고 이미 과학적으로 다 밝혀져 있고 이미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서는 이 자연치유 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전문 병원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의사는 절대 감기에 약을 처방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처방하느냐? 아로니아 처방합니다. 실제 아로니아 처방합니다. 아로니아 추출물을 처방합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로니아를 처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백혈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아로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로니아가 들어가면 백혈구가 춤을 춥니다. 실제 춤을 추면서 그 백혈구의 숫자가 3배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니 얼마나 몸에서 좋죠. 그러니까 감기약이 따로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아로니아를 처방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어딜까요? 제약회사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합니다. 자본과 자연의 이데올로기인데 자본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 이 자연의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연이잖아요. 자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치유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자연치유력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만큼 갖고 있고 그래서 내가 자연치유력이 센가 안 센가는 아시죠? 아시잖아. 남자들은 술 좀 먹어보면 알고 감기 잘 걸리고 힘없고 그러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치유력이 약한 사람들은 평상시에 관리를 잘해야겠죠. 남들하고 술 똑같이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남들하고 약 똑같이 먹으면 안 되겠죠. 남들 음식 남들 탄 음식, 구운 음식 먹어서 암 안 걸렸다고 자기가 암 안 걸리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독 탱크가 작거나 재생 탱크가 작은 사람들은 남들이 먹을 정도에서 바로 병에 걸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유전적 개인차가 너무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주 한 모금에도 취하고 어떤 사람은 소주 3병을 마셨는데도 안 취하는 사람. 우리 몸의 자연치유력은 그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연치유력은 무엇에 의해서 약해지냐면 스트레스와 독소에 의해서 약해집니다. 꼭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70, 80이 되셨는데도 절대 암에 안 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몸속에 자연치유력이 세신 겁니다. 예, 백혈구 힘이 센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나이가 10몇 살, 15,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자연치유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병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치유 물질로 그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해야 된다. 자연치유 물질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해독력이라고 하는 것은 독소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능력인데 주로 간이입니다. 간. 예, 그래서 원래 간 큰 사람들하고는 술을 같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제 주변에 술 같이 마시다가 죽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니고 진짜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개인차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술은 간에서 거의 99% 해독이 되고 우리가 먹는 독소들도 99% 간에서 해독이 되기 때문에 간이 약한 사람들은 특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몸 안에 독소가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고 병에 걸린다.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해독이 필수적입니다. 근데 해독은 명절 때만 해야 됩니까? 해독은 부가가치세 낼 때만 해야 돼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월급 줄 때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해독은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해독은 매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청소라고 하는 게 있죠. 예? 매일 청소는 하지만 한번 다, 문 다 열고, 시트 다 걷어내고 대청소를 하잖아요. 보통 대청소를 3개월에 한 번씩은 하시죠? 하시죠? 우리 몸도 대청소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몸이 완전히 바뀌는, 세포가 완전히 바뀌는 게 3개월이에요. 100일 정도 됩니다. 100일. 그래서 세포가 완전히 바뀔 때마다 그때는 죽은 세포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3개월에 한 번씩은 집중 해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보면 고민, 불안, 초조, 과로, 불면
중금속, 방사선, 전자파, 환경호르몬, 약, 농약, 미세먼지, 식품 첨가물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 엄청나게 피곤합니다. 예, 간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네. 항상 고민이 있는 사람들 있죠. 예, 혈액형으로 보면 A형들인데요. A형들은 고민을 끌어안고 삽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고민, 잘 안 돼도 고민, 차가 막혀도 고민을 하고 안 막혀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 가까운 분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차가 안 막히니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 안 막히지? 왜 안 막히지? 아, 이상한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막히는 거 아니야? 그 고민을 하고 차가 막히니까 또 고민을 해요. 이거 시간 늦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A형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A형 성격이 있어요. A형 타입인데 우리가 사실 질병론에서 병리학에서도 보면 A형들이 병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 고민을 끌어안고 산다는 거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신중하고 세심하고 꼼꼼한 듯하고 완벽주의가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남 배려심도 많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A형들이. 그런데 착한 심성이 자기 건강에게는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원래 거침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되는 거지 매일매일 풀어야 됩니다. 풀고 또 쌓이고 풀고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풀면 계속 쌓여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가 뭐가 되냐면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인데 양잿물이 됩니다. 양잿물 들어보셨죠? 실제 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날밤 새도록 하얗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양잿물이 이만큼 생겨 있어요. 그 양잿물이 위에서 생기면 위암이고요. 폐에서 생기면 폐암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위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폐암에 걸리잖아요. 그 차이는 뭐예요? 약한 부위가 암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은 부위가 있어요. 약한 부위가. 어떤 분들은 눈이 약하고 어떤 분들은 폐가 약하고 어떤 분들은 간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 부위가 병이 생기는 것뿐이에요. 그걸 위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유전학에서는 그 위크 포인트가 우리가 가족력이라고 합니다. 그 가족력이 어디가 안 좋으냐에 따라서 그 부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하여튼 고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는 고민은 내일 되면 다 잊혀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망가진 세포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세포가 얼마 정도 죽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10억 마리씩 죽습니다. 10억 마리. 놀랍죠? 10억 개의 세포가 죽어요. 매일. 그리고 다시 이게 재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재생 능력이 떨어지면은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장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장수촌이 지금 순창 뭐 이쪽이 장수촌인데 그 장수촌에서 보통 나이가 100살이 넘는데요. 그분들이 100살 넘은 분들이 혈액을 갖다 이렇게 뽑아보면은 줄기세포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는 분들, 단명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줄기세포가 많아야 오래 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도 앞으로는 이제 그런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장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수명을 측정할 수가 있는 날이 있어요. 혈액을 딱 뽑아보면 줄기세포가 한 마리다. 그러면 1년 남았다. 2마리다. 2년 남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숫자를 늘려놓으면은 그만큼 수명이 연장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줄기세포의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줄기세포를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다. 독소로 망가진 세포가 이 재생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포 재생은 필수적인데 여기서 줄기세포는 이렇게 세포가 없어졌을 때 동원되는 만능세포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뇌가 망가지면 다시 뇌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의학계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뇌가 다시 회복이 돼요. 신장도 다시 회복이 돼요.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해독력과 이 재생력을 키우는 물질, 이 물질을 자연치유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치유 물질에 대한 정의를 보면 해독력과 재생력은 올리고 부작용은 없어야 됩니다. 자연치유 물질의 특징은 갓난아이가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임산부가 먹어도 돼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거 임신부가 먹어도 돼요? 자연치유 물질은 됩니다. 태아가 먹어도 됩니다. 굉장히 안전해야 됩니다. 물과 같이 안전해야 됩니다. 물만큼 안전한 물질이 바로 자연치유 물질이고, 근데 어떤 게 이제 해독력과 재생력은 올려야 되죠. 부작용은 없고. 그래서 이 자연치유 물질을 주로 어디에서 발견이 되냐면 식물에서 발견이 돼요. 그다음에 미네랄, 천연 미네랄. 그다음에 동물 추출물. 그러니까 동물 추출물이라는 것은 동물도 자연이죠. 동물도 자연입니다. 이 동물의 뇌에서 뇌 추출물을 하면 이 사람이 그걸 먹으면 뇌가 좀 좋아져. 원래 그래서 간이 나쁜 사람들은 처방을 소간 있죠. 소간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실제 간이 재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사 이론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것을 치료한다. 그러니까 내가 간이 나쁜 사람은 평상시에 간을 많이 먹는데 사랑간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소간을 먹어야 되죠. 실제입니다. 그래서 여주라고 아시죠? 여주가 사람이 어디하고 닮았습니까? 췌장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주가 완전히 익은 거, 덜 익은 거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노란색 있죠? 노란색으로 익었을 때 그 쓴맛 있죠? 그 비터멜로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딱 먹으니까 그 안에서 식물성 인슐린이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생긴 것이 똑같다고 그 성분이 역할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뇨가 있거나 췌장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여주를 아주 추천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시골 어머님들은 쇠물팍이라고 하죠. 쇠물팍. 쇠무릎. 우슬. 진짜 이 뼈를 닮았어요. 소 무릎뼈를 닮았어요. 식물인데, 이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관절염에 쓰면 아주 잘 듣습니다. 희한하죠? 식물이지만 동물에 써도 효과가 있는 거고, 동물도 동물한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닮은 작용, 닮은 모양,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자연치유할 수 있다. 어떤 꽃을 봤는데 그 꽃이 위를 닮았어요. 위. 그 어디에 좋겠어요? 어떤 열매를 봤는데 빨갛게 생겼어요. 어디에 좋겠어요? 다 명이세요. 다 명의가 되신 거예요. 자연치유의 기본은 닮은 게 닮은 걸 치료한 거예요. 그래서 빨갛다 하는 것은 심혈관에 좋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랗다 하는 거 어디에 좋은 거예요? 위에 좋은 겁니다. 이게 그건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 자랑 좀 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50만 명, 약 200편의 논문, 1000번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자연치유 프로그램, 자연치유 의학이 탄생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20년 동안 50만 명의 환자와 200편의 논문, 그 다음에 1000번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9권의 책자와 1000번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드디어 이렇게 우리 앞에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게 만들어졌고 ABF와 이 노유파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연치유 물질에 이 물질을 50만 명에게 실제 투여를 했고 거기에 의해서 논문이 또 임상실험이 진행이 됐습니다. 8면6비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그 얼굴과 그 다음에 6개의 손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면 팔면 6B라고 하겠습니까? 굉장히 능력이 뛰어난 획기적인 자연치유 물질이다. 예. ABF. 아까 유럽에서 감기 걸렸을 때 처방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로니아라고 그랬죠? 이 뒤에 있는 배경이 눈 속에서 눈에서 얼어붙은 아로니아입니다. 근데 이 아로니아에서, 야생 아로니아에서 저희가 추출을 하는데 그 유효 성분만, 그러니까 그 면역 성분만 추출을 해서 만든 물질이 바로 이 ABF입니다. 저희가 이걸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발견을 했습니다. 신약 후보 물질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실제 아로니아에 있는 유효 성분을 400배로 농축한 겁니다. 이거 사실 10배 농축하기도 힘들죠? 홍삼 아시죠? 홍삼 농축액. 그게 3배 농축한 겁니다. 400배를 농축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임상을 통해서 밝혀낸 이제 그 결과인데요. 해독. 모든 독소를 해독시킬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ABF가 옆에 있으면 북에서 핵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핵은 방사선이죠. 저희가 이제 이 원료가 폴란드에서 이제 저희 계약 농장에서 이게 들여오는데 그 농장 주가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이 핵에 대해서 방사선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제가 영어명인 잭인데 잭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로니아를 막 퍼뜨린 줄 아니까 이 아로니아를 먹으면 방사선을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가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99.9%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ABF를 먹고 방사선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방사선을 쬐더라도 우리 세포를 99.9%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 해독력이 강합니다. 그다음 면역, 혈류 강화, 그 다음에 줄기세포. 아까 줄기세포가 많으면 오래 산다고 그랬죠. 줄기세포를 한 달간 이것을 ABF를 한 달간 복용하면 줄기세포가 무려 3배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 그러면 수명이 얼마나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보면 몇 살까지 살 수 있습니까? 와, 굉장히 계산 빠르시네. 계산 잘하십니다. 240살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드세요. 240살까지도 사실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가 3배 이상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혈류 강화가 일어나는데 피가 도는 속도가 혈관이 팽창돼가지고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아스피린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ABF를 같이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출혈이 안 일어납니다. 혈관이 튼튼해져서. 예. 그래서 이 ABF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시중에 보면 제가 12년 전에 아로니아를 처음으로 국내에 가져왔는데 지금은 막 이곳저곳에서 아로니아 주스를 판매를 하고 아로니아 열매를 판매하는데 우리 ABF는 여기 보시면 아로니아 열매에서 냉압착 추출을 해서 아로니아 1액이 나옵니다. 1액이 나오면 보통 지금 판매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입니다. 1액. 근데 우리는 여기다 효소를 써서 더 정제를 하고 아로니아 2액, 정제를 한번 해서 아로니아 3액, 그다음에 여기서 정제를 4번, 3번 해서 아로니아 농축액, 그다음에 진공 감압을 합니다. 진공 감압을 해서 저희가 농축을 한 10배까지 농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나노 정제를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400배까지 농축이 되는 겁니다. 400배. 그래서 저희 지금 ABF는 나노 물질입니다. 그래서 100% 흡수가 돼요. 피부에다 이렇게 발라도 피부 속으로 흡수가 돼버릴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스뿐만 아니라, 원액뿐만 아니라 분말에서도 우리가 ABF를 꺼내는데, 분말에서 4핵이 나오고, 5핵이 나오고, 아로니아 농축액에서 나노 정제해서 여기서 합쳐서 ABF가 나옵니다. 이 단계가, 만드는 단계가 무려 120단계입니다. 이 120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특허를 받고, 신약으로 개발을 하고, 개별 인증이라고 아시죠? 예, 개별 기능성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ABF를 처음으로 개발되고 나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첫 선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한의원이나 병원에서만 이렇게 처방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유 대표님하고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강의를 하고 이렇게 귀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ABF는 우리 몸속에 있는 중금속, 방사선, 약물,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벤조필렌, 아크릴아마이드 다 해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불가피하게 나 오늘 저녁에 삼겹살을 드셔야겠다. 불가피하게 치킨을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무엇을 드시고 가셔야겠습니까? 아로니아가 아니라 ABF를 먹고 가야 됩니다. 아로니아는 그냥 그 원료고 그 ABF가 다 해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ABF를 드시고 가시면 해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독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소는 미리 먹어야 되면 해독제는 미리 먹어야 돼요? 나중에 먹어야 돼요? 네? 죽은 다음에 먹습니까? 아니, 해독제는요, 물론 나중에도 먹을 수 있지만 미리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있죠. 우리가 그 화생방전 할 때 방독면 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아주 안 죽지. 마찬가지죠. 이 ABF는 방독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활하시는 모든 먹거리 환경, 그 다음에 이 생활 환경, 어떤 이런 그 문화 환경이 다 독소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방독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BF. 근데 이 노유파는 그렇게 해독의 대표적인 물질이 ABF라고 하면 이 노유파는 뭐냐? 이것은 세포를 재생시켜 주는 겁니다. 원료가 되는 거예요, 원료. 근데 그 원료가 옛날에는 우리가 뭘로 알았죠? 단백질, 탄수화물, 뭐 이런 게 알았죠? 뭐 이렇게 알았는데 아니에요. 탄수화물도 아니고 단백질도 아니고 우리가 세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료가 씨앗, 예, 종자라고 하죠. 식물 종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름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그래서 그 기름을 잘 먹어야지 우리가 좋은 세포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좋은 기름, 산화되지 않는 좋은 기름, 최고의 품질의 기름을 우리가 노유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유파는 식물 종자에서 추출한 산화되지 않은 오메가3, 6, 9이에요. 여러분들 오메가는 들어보셨죠? 이거 필수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몸에서 뭐 뇌를 좋게 하고 혈관을 좋게 하고 그런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메가3는 우리가 호두, 들깨, 아마씨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많이 먹으면 뇌가 좋아져요. 치매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아는 사실은 저희 임상에서 경험한 사실은 오메가3를 먹으니까 갱년기 있죠. 갱년기가 치료가 됩니다. 한 달만 먹으면 갱년기 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게 뭐랬습니까? 들깨, 호두, 아마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많이 안 들어있습니다. 마음대로. 예? 그거 동물성은 안 됩니다. 동물성 오메가3는 효과가 없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원하는 오메가3가 아니에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 추출물 중에서도 기름은 자연 추출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노유파라고 하는 것은 식물 종자에서 추출한 오메가3를 식물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6를 식물에 추출하는데 이 오메가3는 식물성 오메가3는 뇌, 갱년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오메가3가 좋은 게 생식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 있죠. 전립선이라든지 자궁 쪽의 질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는 심장, 혈관에 좋습니다. 해바라기라든지 달맞이꽃이라고 들어보셨죠? 달맞이씨는 오메가6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나 혈관 이런 쪽에 좋고요. 오메가9은 유채, 올리브, 홍화씨라고 들어보셨죠? 홍화씨, 뼈에 좋습니다. 뼈라든지 내장 이런 쪽이 좋아요. 그래서 요게 오메가3, 6, 9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이렇게 배합된 그런 물질을 바로 노유파라고 하고 여기 아주 획기적인 자연치유 물질입니다. 이게 요걸 먹으면 세포가 만들어진다. ABF를 먹으면 독소가 해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세포막의 원료, 그 다음에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이 노유파도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식물 종자를 세척 건조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볶으면 안 됩니다. 씨를 볶거나 가열시키면 안 돼요. 그냥 생해야 돼요. 그리고 햇빛에다 말려야 됩니다. 말린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이것을 짭니다. 짜는데 열을 가하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이 다루듯이 눌러줘야 돼요. 세게 누르면 애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눌러줘야 돼요.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진다. 이렇게 열을 가하지 않고 20도에서 착유를 한 다음에 이걸 원심 분리기로 분리정제하고 나노 필터 정제를 해서 거기에서 오메가 3, 6, 9만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요것도 지금 저희들이 신약 후보 물질로 이렇게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치유 기전, 뭐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질병세포가 해독, ABF로 해독하고 노유파로 재생하면 이렇게 정상세포가 됩니다. 이 정상세포가 정상 조직으로 갈 때까지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치유를 시작하면 최소한 몇 개월을 먹어야 되겠어요? 3개월을 먹어야 된다. 왜? 세포가 바뀌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바뀌기 때문에 이 완벽한 정상 조직으로 가는데 3개월이 걸리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장수할 수 있습니다. 240살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질병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건 이제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스, 고민하고 매일 가공식품, 약 좋아하고 고민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네, 빨리 죽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와 독소에서는 이 비정상 세포가 되고 계속 가면 이제 질병 세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암 세포로 갈 수도 있고 치매로 갈 수도 있고 심근경색으로 갈 수도 있고 당뇨 세포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병은 독소하고 스트레스다. 고민과 고민 많이 하고 약 많이 먹으면 빨리 죽습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제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지난 한 20년 동안 저희들이 자연치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좀 짧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휴행 컴퍼니의 이제 유 대표님을 만나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단순한 유통회사인 줄 알았어요. 유통회사인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저하고 아까 생각이 공통분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연치유사를. 저는 자연치유 물질을 만들었고, 우리 대표님께서는 자연치유사를 많이 육성을 해서 이 비즈 컨슈머에 이걸 접목을 해서 이 사회와 우리 국가에 이바지를 하고 싶다. 그리고 개인한테도 부와 성공, 건강을 갖춰주고 싶은데 그런 물질을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 왜?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50만 명의 1000번의 임상실험, 2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한 곳에 그렇게 한 회사가 한 사람이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는 제가 제품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 제품을 보니까 너무 훌륭해요. 너무 좋아요. 제품이 지금 현재 여기 보유한 제품들이 자연주의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천연에 많이 가깝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어떤 인공적인 그런 것보다는 천연에 많이 가까운데 제가 이제 저희가 개발한 이 자연주의 물질과 이렇게 결합이 되면 아주 좋은 시너지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ll alone I have cried silent tears full of pride in a world made of steel.